나라가 형편이 없으면 교도소 운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썰미썰미 윤썰미입니다. 네, 북한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설미답게 오늘에는 북한 전거리 교화소의 꿀버직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미는 35년 정도 살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뭐 감옥 같은 게 흔하게 가는 게 아닌데 이게 자랑할 일도 아니죠. 그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스럽다고 하는 인권이 1도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북한을 탈출했다는 죄로 독재자의 노예의 삶을 저버렸다는 죄로 5년간 교화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설미가 겪었던 교화소의 이야기는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꼭 우리 민족의 아픔,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 주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화소에서 꿀보직이 뭐냐? 그 유명한 영화들 뭐 쇼생크 탈출이라던가 해외에서 나오는 영화들, 대한민국 드라마나 영화들에서도 무서운 범죄자들만 들어가 있는 감옥에서의 스토리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왜?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재미나는 이야기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데요. 북한의 교화소는 지금까지 제가 본 다른 나라들의 감옥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이런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서 경찰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중 최고 직업 5가지를 오늘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들어가 있던 전거리 교화소는 여자 교인 1200명을 수감하고 있었는데요. 그 120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꿀보직 첫 번째는 면회반장입니다. 면회하면 제가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한국에서는 1대1로 면회를 하더라고요. 유리창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대로 대화를 하고 이어폰 같은 거를 서로 들고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 면회를 합니다. 앞에 면회 오신 분 10명, 면회를 받아야 되는 죄인들 10명 해서 20명 정도가 한 방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막 이어폰으로 하지 않고요. 유리로 막혀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밑에 요 정도 한 2cm 정도 되는 크기로 유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쪽에다 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제 얼굴을 못 보고요. 귀를 들이댑니다. 뭐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면 어머니께서 또 귀를 대고 나도 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되는데 왜 면회반장이 꿀보직이냐? 면회반장은 일단 일을 안 할 뿐더러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면회가 들어오는데요. 북한의 면회는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기름, 고춧가루, 양념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본인에게 찾아오는 면회 시간입니다. 그 면회 시간에 4회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평상시 교화소의 음식은 쌀알이 30%밖에 안 되는 콩알이 5%도 안 되는 밥 한 덩지 이렇게 찍어서 주거든요. 그릇에다 퍼담아 주지 않아요. 밥 한 덩지에 반찬은 없습니다. 1년 365일 반찬은 노. 국물은 소금물을 풀어다가 1200명이 먹는 국가마에 한 바게트 정도 되는 배추절임을 칼로 퉁퉁퉁퉁 창쳐서 그냥 썰어서 넣으면 시커먼 국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거를 365일 먹으면요. 고춧가루 먹고 싶고요. 고추장 먹고 싶고 흰쌀밥이 먹고 싶고 떡이 먹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배고프죠. 배고파서 영양실조로 가장 많은 사람이 교화소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면회반장들은 월, 화, 수, 목, 금이 매일 명절입니다. 밖에서는 일반인들도 매일 떡이나 흰쌀밥에 고깃국을 못 먹지만 이 면회반장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면회 오는 사람들의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남은 음식을 면회반장에 싸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음식은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싸우니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면회반장들에게는 항상 고기와 떡이 있는 참 북한에서는 먹는 거 지고 노는 사람이 제일로 세죠. 아마 북한 전역에서 매일 떡을 먹을 수 있고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직업은 교화소 면회반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1200명 중에서 딱 단 한 명 가지게 되는 이 면회반장 꿀보직이 아닐 수 없고요. 경찰들도 면회반장 앞에서 설설 갭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데 뭐
경찰들도 돼지고기 안 주니까 교도소 교관들에게도 안 줘요. 그럼 면회반장한테 잘 해야 됩니다. 그럼 면회반장이 아주 인심을 베풀어서 다른 죄인들이 싸온 음식 나머지를 자기가 가지고 올라와서 자기 건 것처럼 나눠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면회반장의 권위는 하늘을 찌릅니다. 진짜 교도소 쪽으로 경찰들, 경호원들 다 합해서 아마 최고의 보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는데요. 이거를 놓고 봐도 북한의 식량 사정,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교화소에서 꿀보직 두 번째는 바로 취장조장입니다. 취장조장이 뭐니? 밥을 만드는 취사. 교화소 교도인들이 1200명의 밥을 하루 3끼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쌀을 누가 주무를까요? 취장조장이 주무르는데요. 취장조장은 매일 콩과 쌀과 소금을 다룹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도소 교도관들이 취장조장들한테 콩 1kg 부탁하고 쌀 좀 부탁하고 뭐 그러면 삽니다.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하루 세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쌀을 나라에서 공급을 안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쌀로 먹으면 항상 배고파야 되겠고요. 밥 한 공기도 모자라게 퍼서 반 공기씩 먹어야 되니까 맨날 배고프고 애들 사탕도 사줘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는데 아무런 돈이 안 나오니까 이들은 교화소에 들어오는 물건을 나눠 먹으면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장조장들은 매일 쌀을 산더미처럼 쌓여놓고 몇백 킬로씩 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도관들이 잘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장조장들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칼자루를 줬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의 손에서 죄인이지만 칼자루가 돌아갑니다. 교도관들이 취장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죄인들밖에 할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다 취장조장한테 넘어감으로 해서 취장조장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취장조장은 교도소에 나달을 지고 있는 것으로 면회반장 다음 두 번째로 가는 꿀보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꿀보직은 뭐냐? 신입반장입니다.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다 머리를 안 깎아요. 교화소에 딱 들어오면 귀 위에서 3cm를 딱 깎아버립니다. 그걸 신입반에서 하고요. 신입반에서 약 30일에서 40일 동안 교화소는 어떤 곳인가? 교화소에서 교인들은 어떤 생활 준칙을 지켜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왜 신입반장은 힘이 있냐?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동안 신입생이 입소를 합니다. 그때 신입생들은 밖에서 사회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오고요. 또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지고 옵니다. 교화소 들어가면 못 먹기 때문에 가족들이 거하게 싸주거나 가족이 없더라도 담당 구역 발출소에서 이 사람에게 교화소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30-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화소 보내면서 도시락을 듬뿍 싸서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 신입생들은 다 두둑히 배가 부르고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교화소에 들어서는 순간 사회에서 가져온 음식과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1200명 교화소 교인 중 900명에서 1000명이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입니다. 중국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옷이 많게 되고요. 그 중국 옷을 회수를 하면 신입반장이 불태워버리거나 없애야 되는데 교화소 교도관으로 있는 여자들에게 그 속옷이 가고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도 손으로 만들어 입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그 옷이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반장들도 역시 주 5일 맛있는 것 먹고요. 옷도 좋은 옷을 골라가져서 선생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교화소에서 일하는 교관 선생님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를 알겠죠.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더 막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 벼룩이 잔등도 뜯을 수 없는 그 교화소 교인들에게서 뜯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선생님들, 교도소 교관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 이거는 북한 전체가 인권 열악병에 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 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교화소에서 꿀보직은 바로 일반 반장입니다. 제가 있던 전거리 교화소는요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었는데요, 한 개 반에 작아서 70년, 많아서 100에서 150명 정도가 생활을 하는데 8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방 안에 사람이 과자처럼 1, 2층으로 누워서 잠을 자는데 100명 정도가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평 정도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꽉 찬 생활 속에서 그 한 개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반장의 역할은요 교도관 담당 선생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일하는 시간만 보고 우리를 안 보지만 감옥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밖에서 문을 잠그잖아요. 그 다음 그 안에 일은 반장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반장 눈에 나면 왕따, 100명 중에 한 명이 반장의 눈에 났잖아요. 99명이 그 사람을 왕따를 줍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반장 역할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화소에 들어가면 짱 형님들이 앉자고 하면 교인들이 허리를 굽혀주잖아요.
있잖아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반장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항상 반짝반짝해야 되고, 그 반장이 뭘 먹고 싶다면 딱 대기를 해줘야 되는, 반장 밑에 조장, 감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삽니다. 그 반 안에서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추면 굶어 죽지 않고 면회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북한 교화소는 면회가 없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데요. 면회가 없다, 밖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거나 나 면회할 사람이 없는 꽃제비 출신이다, 근데 인간 관리를 요거를 잘해, 반장한테만 이거 잘하면 면회 없이도 얼마든지 펑펑이 떡, 속도전떡이라고 하는 옥수수 떡을 먹을 수 있으며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100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생활을 맡아 하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력은 또 하늘을 찌르고요. 담당 선생님은 반장하고 연계가 정말 좋아야 먹고 살기 좋습니다. 담당 교도관들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반장들에게 숙제라는 걸 줘요. 면회가 있는 친구들로 반장들 옆을 쫙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이제 한 번씩 면회를 올 때마다 선생님이 군복을 해 입어야 돼, 선생님 장갑 필요해, 선생님 소소하게 쓰는 볼펜까지도, 선생님이 직접 죄인들을 보게 야,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돈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를 반장한테 얘기를 하면 반장이 알아서 숙제를 하는 거를 주면 그 숙제를 우리가 이번에 면회 올 때 자기 어머니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머니 다음에 올 때 군복감 좀 갖다 주세요, 다음에 올 때 뭐 가죽장갑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다음에 올 때 속옷까지, 선생님 속옷까지 우리가 다 맡아서 선생님을 먹여 살래요, 교도관을. 아니 이렇게 나라가 형편이 없으면 교도소 운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교화소 선생님들에게는 내가 맡은 반 안에 죄인들 중에 생활 형편이 좋은 애들이 들어오면 그 선생님은 먹고 살기 편한 거고요. 내가 100명 맡은 중에 면회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이 다 거지같이 못 살고 꽃제비 출신들이야. 그러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선생님도 같이 서로 상부 상조하면서 더불어 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꿀보직 5번째는 뭐냐, 사실 노동교화소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노동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이 노동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직업이죠. 감시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감시들은 표딱지가 삼각형으로 돼 있는 열성자 표지 같은 거를 탁 달고요, 일을 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서서 그냥 누가 도망치나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이것만 감시하는 게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절대 손에다가 삽을 쥐거나 뭘 안 해요. 선생님들과 드라마 얘기나 하면서 앉아있다가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능력이 있는 집안이다 이러면 면회를 잘 해서 영양 보충을 밖에서 해주고, 그리고 안에서는 일을 안 하면서 띠리띠리띠리 놀러다니며 감시만 하면 편안하게. 그리고 또 이제 감시들은 반장이랑 같은 간부급이라 힘들게도 안 해요. 누구도 힘들게도 안 하고 감시한테도 또 잘 해야 돼. 교화소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도 이런 간부직을 하고 있으면 교도소에서 살아남기가 쉽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요 5손가락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직업과 권력은 후에 밖에 나가서 북한에서 주는 사회생활, 북한 당국에서 지정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마치고 나간 분들을 후에 이제 사회에서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세상 힘든 줄 모르고 살았다, 밖에 나오니까 정말 힘들더라, 감옥 생활이 참 편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북한 교화소의 꿀보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북한 교화소의 민낯, 그 외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교인들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보면서 북한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알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